간밤 반도체가 어느 정도는 미증시에서 올라주기를 바랐습니다. 두 가지 확인할 것이 있었는데요. 이 반도체 회복 플러스로 미 고용지표였습니다. 일단 고용지표에서는 살짝 둔화된 움직임 속에 매크로적으로는 금리가 떨어지면서 안도를 했는데요. 반면 탈반도체 움직임은 미증시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동참할 것인가 우려감 속에 지금 프리마켓에서는 반도체가 일부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략 중요합니다.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죠. 일단 프리마켓의 시세부터 체크해 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금 반등 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번 주에 급격하게 애플 메타발 급락 움직임이 반도체에서 나왔는데요. 다행히도 28만 원까지 내려갔던 삼성전자가 1.6%가량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강보합권 220만 원 회복 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투톱의 급락, S7의 급락으로 코스피의 급락 움직임이 급격하게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8,000선마저 내어주면서 지금 51선 이평선도 깨진 상황입니다. 투톱은 살아났는데 여기에서 SK스퀘어, 삼성전기단으로는 아직까지 하락 움직임이 확인되고요. 소부장도 일부 종목에서만 반등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는 1.6%의 약세를, 2차전지에서는 에코프로 형제들 여전히 약세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바이오 일부 종목들이 선방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알테오젠 0.7%의 강세 움직임 이어집니다. 다음 하위권 분위기도 점검해 볼까요? 그러면 지금 다행히도 알테오젠과 함께 ABL바이오, 리가켄바이오의 2%의 강세 움직임 확인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의 호실적 발표와 함께 1% 강세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로봇 기업의 배터리 납품 소식이 단독 보도를 통해 나오기도 했는데요. 0.85%의 상승세 이어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투톱의 반등이 나오곤 있지만 S7 나머지 종목인 삼성생명, 물산 약세 움직임 이어집니다. 다음은 거래를 동반하며 움직이는 쪽입니다. 삼성전자 거래 많이 실려 있고요. 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다행인 점은 어제 같이 빠졌던 전력 쪽으로는 급격하게 또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LS 일렉트릭이 4%의 상승 움직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폴더블 관련해서 애플 쪽에서 생산 확대 소식이 있고 가을 출시에 대한 기대감, 내년 생산 확대에 대한 기대가 많고 파이넴텍 16%의 급등을, 또 도우인시스 같은 이 폴더블 관련 밸류체인들의 강세 움직임이 반도체 소부장에서 두드러지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TXR 로보틱스가 9% 튀어오르면서 로봇 안에서도 일부 성장주의 반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체크해 보고요. 오늘 주요 포인트 넘어가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일단 안도를 한 모습이 매크로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보고 계시는 차트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인데요. 고용지표 발표가 났는데 예상보다 조금 더 부진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2년물 국채 금리 정책과도 가장 밀접하게 움직이는데요. 떨어졌고요. 10년물 국채 금리도 4.5%까지 다시 또 다가서는 것 아닌가 우려감 속에 소폭 내리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미국의 고용 둔화 그리고 유가는 $70를 여전히 하회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지표는 매크로적으로 다행히도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금 연준의 가을 금리 인상 기대감이 전망치가 70%까지 올라갔다가 다시금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했고요. 이 내용인즉슨 시장에서 유동성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조금은 안도할 수 있는 재료로 해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안도할 수는 없죠. 다음 주에 뭘 봐야 할까요? 키움증권에서는 고용 둔화 이후 확인해야 될 두 가지. 일단 다음 주에 있을 미국 지난달 FOMC 의사록을 꼽고 있습니다. 이제 점도표를 하지 않겠다. 미국과의 소통 경로를 막겠다. 케빈 워시 의장의 이 행보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부에서 어떤 의견들이 오가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과 관련된 힌트들을 다음 주 의사록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번 회의에서 확인됐던 건 9명의 금리 인상, 8명의 동결, 1명의 인하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조금은 표면적인 내용은 나와 있는 상황 안에서 이견이 어느 정도 있었을지를 다음 주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유가가 추가적으로 떨어지는 움직임 안에 다음 주 14일에 있을 CPI 발표, 조금은 둔화될 거다라는 전망치가 시장의 컨센인데요. 추가적으로 둔화하는지 여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7월 말 FOMC 회의까지 아직까지 매크로와 관련돼서 확인해야 될 여정은 남아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탈반도체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까지 그리고 간밤 미국 시장까지 움직임들이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신한투자증권에서는 펀더멘탈과 관련돼서 상반기 내내 올라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올라온 건 주도주, 결국 반도체 이야기인데요. 지금 시장이 흔들리는 건 이 주도주인 반도체의 흔들림 때문에 다시금 9,000선, 8,000선까지 내어주면서 6월 19일 이후로 50일선까지 내어주며 기술적 과매도권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펀더멘털을 추가적으로 움직일 만한 촉매제가 없는 상황에서 노이즈를 만난 것이 이번 하락의 핵심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지난주, 이번 주 애플발 노이즈와 메타발 노이즈를 소화해 나가면서 AI 캐펙스 사이클 꺾이는 거 아닌가에 대한 이 투매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요, 이렇게 간단히 정리합니다. 신호의 발견까지 일단 소음을 좀 견딜 필요가 있다. 그 소음부터 정리해보죠. 아시는 내용입니다. 4가지로 정리가 되고 있고요. 애플의 중국 메모리칩 사용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고요. 일단 당장 미국 정부의 승인이 과연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크게 가능성을 높이고 있진 않은 상황. 나머지 3가지는 아직 불확실성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긍정론으로 돌아선 내용들인데요. 그 노이즈의 첫 번째는 메타 클라우드 진출, 이번 주에 나온 내용이죠. 다만 AI 캐펙스 감소 우려감이 있을 뿐 전체적으로 오히려 이 유효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컴퓨팅 파워를 쓴다,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모건 스탠리에서는 오히려 메타가 이번에 유효 데이터 센터 컴퓨팅 파워를 활용하면서 AI 캐펙스가 줄지 않고 늘어날 전망이다라는 보고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디램 수출 가격은 6월 수출 지표에서 확인이 됐는데요. 메모리,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메모리가 좀 줄어드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감들이 있습니다. 메모리 수출 단가는 소폭 둔화된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정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현물 가격은 계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빨간 글씨가 좀 변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픈 AI 비용 절감과 빅테크 현금 흐름 줄어드는 것 아닌가. 오픈 AI가 비용 감소할 수 있는 효율성이 늘어난다. 결국 지금 쓰이는 GPU 수요가 감소하는 것 아닌가. 이 내용은 HBM 수요 감소로도 이어지면서 불안감이 커졌던 거거든요. 그런데 현금 흐름이 오히려 개선되는 이런 비용 절감의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는 가속화될 거야 라고 이야기가 정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확인해야 될 것들이 아직은 남아있기는 하죠. 그럴 때까지 이 소음을 조금은 견뎌보자. 방금 전에 소음을 확인하셨고요. 그 신호의 발견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조금씩 과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당장 다음 주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있습니다. 잠정 실적 매출액 170조 원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하우스별로 조금 다릅니다만 80조 단에서 90조까지 상단을 높여가는 증권사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성과급, 충당금 이슈가 반영이 되면서 부진할 수 있다, 예상보다 둔화될 수 있다라는 내용들도 추가적으로 나온 상황인데요. 오늘 일부 증권사에서는 오히려 이번 분기 추정치를 상향 조정한 상황입니다. 과연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우려감들을 잠재울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2%의 상승, 장중에 돌려 세우면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보여줬었던 40만 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6월 중순에 나왔고요. 6월 19일 37만 4,500원 최고점이었습니다. 5월 말에 출시됐던 레버리지 ETF가 나온 이후로 고공행진을 했다가 6월 19일 딱 꺾이면서 그 다음 주에 있었던 25일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도 살아나지 못했고요. 더불어서 대규모의 정부 기업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지금 30만 원까지 깨진 상황입니다. 이어서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10일에 ADR 상장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수급 이벤트로는 기대가 되는데 펀더멘탈적으로는 7월 말에 있을 29일 실적 발표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게 증권가의 시각입니다. 지금 장중 탄력이 조금은 아쉽네요. 상승으로 돌아서긴 했는데 크게 올라서진 못하고 있는 상황. 전자가 오늘은 장중 탄력이 더 좋은지 정규장 보셔야겠고요. 지금 298만 원, 삼성전자보다 상승 매기가 좀 더 이어지긴 했습니다. 300만 원 코앞에서 25일 고점을 경신하고 지금 20일선 깨진 상황입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는 60일선을 먼저 깨고 내려갔고요. SK 하이닉스는 ADR 덕분인가요? 지금 21선 깨고 60일선은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적으로 과매도한 삼성전자 쪽으로 수급이 먼저 들어올지, 그리고 ADR 기대감 있는 하이닉스 쪽으로 더 되반등이 빠를지 여부도 보셔야겠고요. 펀더멘털 이벤트는 이러합니다. 더불어 7월 말에 SK하이닉스 실적과 더불어 이 빅테크의 실적 발표가 있는 상황입니다. 캐펙스 규모 지금 꺾일까 봐 걱정하잖아요. 이 규모 반드시 체크해야겠고요. 현금 흐름 FCF가 흔들리지 않는지, 오히려 비용 절감으로 늘어났는지, 재투자로 이어지는지 확인 필요합니다. 30만 원이 깨진 삼성전자, 파운드리 기대감이 긍정적으로 불어옵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저희 이번 주 초에 개장 중계 때 김태성 본부장의 의견으로는 당장 다음 주에 있을 삼성전자의 헤드라인 넘버 서프라이즈도 중요한데 파운드리와 관련된 기대감이 살아나는지도 보자. 물론 이번에 컨퍼런스 콜이 있진 않습니다만 분기 실적과 관련된 헤드라인 넘버에서 힌트를 받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온 오늘 뉴스, 엔스로픽과 삼성전자 AI 칩 생산 논의 내용은 상당히 반갑습니다. 자체 AI 칩 개발 추진 과정에서 지금 엔스로픽이 삼성과 협의를 하고 있고요. 아직은 아주 초기 단계라서 수주, 양산 여기까지는 논의가 되지 않아서 추가적으로 수주 여부가 나오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지금 삼성전자 2나노 공정과 관련돼서 테슬라 AI5, 6 칩, 특히 AI6 칩은 TSMC 아니라 우리가 다 하죠. 두 번째로 엔비디아, 애플 칩 우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TSMC의 막강한 그 벽을 조금씩 뚫어가는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서 엔스로픽이라는 대형 AI 고객사를 다시 한번 확보한다. 비메모리의 이 흑자 전환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 혹은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질 수 있다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파운드리 관련한 종목들 쭉 나열이 되고 있는데요. 같이 보실까요? 디자인하우스 AD테크놀로지 3.7%의 상승 움직임을 타면서 이번 주에 소부장이 많이 무너졌었는데요. 오늘 테스나 원익 IPS가 크게 반등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 같은 파운드리 관련한 종목들이 일부 성과를 보인다는 건 정규장에서의 기대감을 조금 더 높여가고 있습니다. 가온칩스는 6% 가깝게 올라서고 있는 상황. 두산 테스나 볼까요? 지금 1.8%의 상승으로 삼성전자 양전되는 그 시기 맞물리면서 장중 탄력이 조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투톱이 살아나야겠고요. 여기에서 반갑게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이 비메모리와 관련된 종목들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애플의 폴더블 뉴스에 반응하는 프리마켓 밸류체인, 이 정규장까지의 흐름, 추세적인 상승 가능할까요? 사실 하반기에 이 반도체 외에 IT 부품단에서 기대가 됐던 재료는 하반기 폴더블 대전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아마 폴더블 애플 쪽에서 나오게 되면 사야지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애플의 폴더블이 이제 올해 생산량 확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내년에는 그 캐파를 더 늘릴 거다라는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파이nem텍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내장 힌지 관련해서 대표 종목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 UTG 필름 그리고 FPCB 관련한 종목들의 움직임까지 정규장에서의 추가 강세가 나오게 된다면 지금은 좀 기다렸다가 조정 시에 매수 관점이 가능할지가 궁금합니다. 폴더블 대세 하반기에 종목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잠시 의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 내용 바로 체크해드립니다. 네, 당일 리포트 통해 시장의 힌트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냉랭해진 분위기, 그 안에서 반도체 투탑의 급락으로 투심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데요. 오늘 하나증권에서는 그 전기전자 업종 안에서 기판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이 비중 확대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보고서 통해서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일단 어제는 메타발 공급 과잉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특히나 하반기 이 패키지 기판 판가 인하 보도까지 이어가며 이 기판 업종의 강한 주가 조정이 이뤄졌습니다. 하나증권 에서는 이러한 우려는 기우라고 판단, 오히려 이 메모리 3사의 공격적인 증설로 인해 기판 수요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공급 부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고요. 그 근거로는 LTA가 체결되고 있는 것을 제시하며 쇼티지가 지속될 수 있는 환경, 이번 기판 업종의 조정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며 강력한 매수 기회를 판단한다라고 제시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관심 기업을 대덕전자로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특히나 이번 주 이 주간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삼성전기와 이노텍을 매수 상단에 놓기도 했습니다. 기판과 MLCC가 시장의 힌트가 되어줄 수 있을지 오늘 장의 흐름도 지켜보시죠. 자, 그렇다면 기업으로 들어가서 대장주인 삼성전자에 대한 전략도 한번 체크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IM증권에서 다음 주 실적을 앞두고 모멘텀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360조 원으로 영업이익을 상향 조정했고요. 그러한 실적 전망 상향 지속 가능성이 있다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음 주 발표될 2분기 잠정 실적, 이 충당금을 반영해서 일단 2분기 영업이익은 80조 원으로 예상했고요. 여기에 또 여전한 반도체 호황기 내년도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데 업황과 실적 호조를 반영한다라고 하면 중기적으로 이러한 상승 기세는 유지될 것이고 유효하다라고 판단했고요. 반등이 예상되었던 프리장의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 실적을 근거로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을지 투탑을 중심으로 반도체 흐름도 지켜보시죠. 자, 그렇다면 전일 또 포스코그룹의 인베스트데이가 있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보고서를 통해서 포스코홀딩스 모멘텀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인베스터데이 후기를 전하며 준비한 좌석이 부족할 정도로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참석했다라고 하고요. 특히나 이 안에서 언급되었던 장기적인 실적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 주가에도 우호적일 수 있다라고 제시했습니다. 먼저 리튬과 에너지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를 전하며 미래 성장에 16조 7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언급이 나왔고요. 2028년 영업이익 6조 7천억 원을 목표로 주주 환원 정책 기대까지 높였습니다. 철강 사업에서는 해외 투자를 본격해 수익화를 극대화할 것이고, 그리고 흑자가 이어질 수 있는 리튬 사업까지 긍정적으로 판단, 이를 토대로 성장을 더욱더 극대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제시된 가운데 어제 특히나 시장 급락에도 포스코 그룹주의 선전이 눈에 두드러졌습니다. 과연 이러한 모멘텀 이어질 수 있을지도 지켜보겠습니다. 당일 리포트를 통해서 시장 힌트 챙겨봤습니다. 네, 개장 전 이제 6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먼저 지수 확인해 볼까요? 예상 호가상으로는 약보합권의 움직임 예상되며 야간 선물보단 낙폭 깊지 않습니다. 7,639선에 출발되기, 코스닥이 조금 더 빠지네요. 1% 가깝게 약세로 858선 예상됩니다. 유창희 유스탁 대표, 정태근 미래경제연구소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유창희 대표님. 네. 프리마켓에서요. 투톱이 양전을 했습니다. 네. 어찌 보면 어제 급락하고 미국 반도체 마이크론 쪽에서 또 약세. 그래서 오늘 걱정하셨던 분들께 오늘의 반등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돼요? 물론 아직 프리마켓이긴 합니다만은. 그렇죠. 근데 마이크론이 제가 한 5%인가 빠졌나요? 5, 6% 정도 조정 나왔던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뭐 그러면 어저께 사실은 삼성하이닉스가 선 반영한 거죠. 그러니까 선반영 우리가 먼저 갔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그저께 한 10% 가까이 빠졌고, 예. 아직 HTS가 안 켜져서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어제 마지막 호가를 본 게 마이크론이 한 5% 정도 빠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뭐 그 이상 빠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럼 하이닉스가 어저께 14% 빠졌습니다. 삼성전자도 그쵸. 어저께 거의 9%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 반영된 거라서 지금 약간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싸다라는 인식이 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환율을 좀 봐야 되는데 약간 일본이 N시장에 개입한 느낌이 좀 있는 듯한 웨이브가 나왔어요. 엔화가 어저께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네. 그럼 그러한 부분들도 오늘 시장에 좀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의 저가 매수가 일부 들어오고 있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적 반등이라는 말씀인 건지, 그럼 오늘 챙기면 안 되는 거죠? 다음 주 또 한 번 이제 실적 발표도 있기 때문에 네. 투톱 대응은 그대로 보유하자. 투톱은 사실은 여기서 손절을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더 빠질까봐 사실 어제 보면 네. 혹시 여기서 더 빠질까봐 당장이라도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더 빠질 수 있죠. 근데 지금 고점 대비 두 기업이 평균 20에서 23% 빠졌어요. 최고점 대비해서. 여기서 더 빠진다고 해도 보통 이런 기업들은 고점 대비 한 25% 이상 밀리면 자율 반등 무조건 줍니다. 뭐 무조건이라는 말은 좀 조심스럽지만 줘요. 그러면 지금 가격에서는 팔
팔 기회를 언제든지 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파는 거는 실익이 전혀 없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등을 줬을 때 그때 가서 이제 아닌가 보다 해서 팔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만약에 더 밀렸는데 예를 들어서 싸게 살려고 오늘 팔았다가 갭으로 5%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 또 못 사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는 갖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파는 건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없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좋든 싫든 이 시장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죠. 내일 끝날 수도 있고 뭐 10년 뒤에 끝날 수도 있고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전체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계좌의 30%, 많게는 40%까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관련해서 좀 포트를 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 대표님 원래 시총 비중 맞춰서 한 50%까지 가져가자는 이야기도 네. 있었는데 그럼 어디를 또 정리해야 될지는 저희가 조금 추후에 정규장에서 이야기 좀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정태근 이사님, 오늘 폴더블 관련주 일단은 시장이 예상호가상으로 플러스 전환이 나오네요. 그리고 투톱이 조금 살아나면 폴더블 조금 더 힘을 받을 수도 있을지 하반기에 어떤 대세 상승 밸류체인이 될 수 있나요? 일단은 예전보다 스마트폰의 어떤 영향력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되면 개별 종목들 쪽으로 좀 제한시켜서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애플이 어제 4.8% 시장 엉망 만들어 놓고 지는 4.8% 올랐던데 하반기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뭐 5개 정도 모델 신규 추가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폴더블 아이폰 생산량을 뭐 800만 대에서 1000만 대 정도 늘린다는 얘기가 나는데 아마 애플이 어떤 폴더블 아이폰을 만들까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쪽과 관련돼 가지고 그 삼성의 이제 폴더블 폰 나왔을 때 부각이 됐었던 이제 파이넴텍, 그 폴더블 폰 내장 힌지를 만들었던 파이넴텍을 좀 주목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네. 일단 스마트폰 시장 다른 섹터도 마찬가지만 섹터 내에서 어떤 새로운 신규 수혜주 쪽으로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폴더블 아이폰이 이제 출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파이넴텍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 그 외에는 뭐 잘 아시다시피 BH라든지 뭐 핌스라든지 뭐 관련된 종목들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세가 제일 좋은 파이넴텍이 대장으로 보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16%의 급등 움직임, 추가적인 움직임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양 지수가 양전이 나오면서 코스피는 0.3%의 오름세, 코스닥도 비슷하게 0.3%로 되돌림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의 되돌림이 가능할까요? 금요일장 정규장의 시가 확인하겠습니다.